이상한 성격 타령 그만 좀 하고 에너지 투자의 효용성을 좀 따져야 된다. 대인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 돈, 시간, 감정, 체력이라는 에너지가 가성비가 높고 그다지 많이 투자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해야지만 사회생활의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현대사회의 문명의 이기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SNS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오히려 더 SNS를 적극 활용하셔야 한다.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대처와 완벽히 일치한다. 즉, 첫 번째, 그냥 맞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가, 뭔가를 적당히 제시해서 타협을 보든가, 아니면 관계를 끊고 멀리하고 도망치던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 사적인 대인관계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다. 근데 대부분 사회생활은 주로 이런 데서 하잖아요. 학교, 직장, 모임. 뭐 학교에서 누구하고 트러블 있다고 그 새끼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직장 때려치고 모임 안 나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두 번째, 뭐가 맞고 틀리고 감정적으로 뭐가 용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렸죠. 먹고 떨어져라. 얍.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주고 타협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사회생활이다. 사회생활인데 이때 뭔가 친절, 배려, 양보, 수락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 갖고 이제 끈다리 일명. 부담스러운 관계, 접근 또는 부당한 관계 요구 이런 것들이 다가져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의 대인관계가 아니라 개인주의 방식의 대인관계로 돌아가서 또 뭐가 맞고 틀리고 뭐가 누가 싫고 좋고 이런 식의 것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적당히 먹고 떨어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대인관계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타주의적 대인관계. 이타주의적 대인관계로는 여러분들이 뭐 자본주의 문화 상품을 혼자 즐기면서 사는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개인주의적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적 대인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의 절충점을 되게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SNS 활용을 강조드렸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SNS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SNS는 이타주의, 대인관계 또는 사람 좋아하는 또는 잘생기고 잘나가고 이런 인싸들의 적극적 관계 이런 개념의 상징성을 두고 SNS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는 SNS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내가 뭐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내가 뭐 잘생기고 멋지고 잘나고 이렇게 자랑할 게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SNS를 그래서 안 하고 있다. SNS는 그렇게 좀 인싸 같은 사람들, 약간 인플루언서에 끼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해서 요즘에는 SNS들을 개인주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꺼려하고 뭐 얼굴 팔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저는 당신이 만약에 뭐 보통 이렇게 외향적
내향성. 100번 할 때 자기는 약간 내향성이다. 그래서 관계가 부담스럽고 좀 낯설고 부담스럽고 긴장된다. 이러신 분들, 오히려 내향성이라서 관계가 좀 부담되고 긴장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SNS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죠. 그 이유 중에 제가 하나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사회생활, 이 충돌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주의의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내면서도 크게 욕먹지 않고 크게 부딪히지 않는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데 힌트가 되는 공동체 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유, 산따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때 도중도, 부중부를 설명드렸었죠. 이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엔 TV가 있고 거실이고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주방이고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집에 모여 살 때 규칙이 어떤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두들길 수 없고 불러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사는 상매와 고유의 공동 주거 형태인 도중도 부중부로 설명드리면서 여기에서 힌트를 말씀드렸어요. 혼자 개인주의 생활을 하되 언제든 접촉이 가능한 근접한 관계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즉,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을 받지만 문만 열면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한 이런 근접한 관계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적 측면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타인이나 사회로 나가려 할 때는 얼마든지 그게 쉽고 가능하지만 반대로 타인과 사회가 당신한테 다가서는 건 좀처럼 쉽지 않고 어려운 이런 일방적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을수록 당신이 개인주의 생활을 충분히 지켜내면서도 별 트러블 없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가깝게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가깝게 접촉하며 살면서도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그러면 당신이 다가설 때는 쉽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이 내 방문을 두들기고 내 방 안에 들어오려 하는 건 좀처럼 쉽지가 않은, 이렇게 당신 위주로의 일방적 방향성을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개인 생활은 크게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축의 4가지: 돈, 시간, 감정, 체력. 요렇게 4가지거든요. 즉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 4가지를 상명에서 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게 돈, 시간, 감정, 체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돈은 좀 한정돼 있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노동도 자기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한테 가장 많이 투여하게 되는 에너지가 시간이거든요. 보통 이걸 네티즌들 버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감정, 일도 쓰고 싶지 않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티즌들.
감정 1도 쓰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실제로 당신이 개인주의 생활, 이런 개인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관계할 때 가장 에너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게 사실은 감정이 아니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사실 보면 당신이 개인주의 생활을 대인관계를 하고 싶지만 개인주의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는 하고 싶을 때 나는 뭔가 이 대인관계를 하는데 조금 버겁다, 힘들다, 뭔가 좀 꺼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사람, 대화, 만남, 관계 이런데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당신은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거나 또는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거 냉정하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워낙 대한민국은 보통 아예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 대놓고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 소위 얘기하는 그 X선비 유교를 아주 중요하는 그런 사회라서 도덕적 우월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풀어내는 부분에서도 자꾸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뭐 이타적으로 뭐 남한테 행복을 주고 싶고 자꾸 너무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과 동떨어져서 너무 터무니없이 포장된 그런 걸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따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명 속물적 욕망에 대해서 속물적 욕망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대인관계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드렸을 거예요. 속물 환영? 응? 교주님, 대인관계 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사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죠. 상명학 정규 수강 학인분들이든 아니면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든 제 강의가 거의 대부분 대인관계 중심의 강의다 보니까 저기 상명학 채널에 오시거나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인관계를 잘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인관계에 관심이 있고 나 대인관계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복남님 어서 오세요. 근데 막상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대인관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고는 싶은데 근데 대인관계를 좋아하진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직장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자기 모임이나 학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퇴근 이후에 직장 동료하고 카톡을 긴 시간 대화를 나눈다든가 퇴근 이후에 따로 어울린다든가 주말에 만나서 놀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너의 업무 시간 이후에 상당한 너의 자유 시간을 이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때서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인관계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미새, 남미새 테스트도 많이 하곤 하죠. 여미새는 사실 여자에 미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가 없으면 너무 슬픈 남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연봉 10억,
한강뷰 아파트 1년에 2달 휴가 4시 퇴근 이런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주고 대신 조건이 뭐예요? 남자한텐 네 인생에 여자는 없다. 여사친도 없다. 수락을 하겠느냐? 또는 반대로 여자한테 네 인생에 남자는 없다. 남사친도 없다. 수락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연봉 10억이 왜 10억이 필요하냐면 연봉 10억 갖고 여자를 만나려고. 한강뷰는 왜 아파트가 필요하냐? 여자랑 거기서 살려고. 1년에 2달 휴가는 왜 필요하냐? 여자랑 휴가 가려고. 4시 퇴근 이후에 뭐 할 건데 여자랑 놀려고. 이해하셨어요? 이 앞에 있는 4가지 모든 조건이 여자랑 놀려고 이게 필요한 건데 네 인생에 여자가 없대. 여자가 없대. 그럼 남자들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여자가 없는데. 연봉 10억이고 한강뷰고 뭐 휴가고 뭐 4시 퇴근이고 여자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막상 여자들한테 이 조건을 얘기하지. 내가 실제로 내 상미학 여자 제자들한테 이 테스트 많이 했었어요. 여자들한테 너 이런 조건이 있는데 네 인생에 남자는 없다. 연인만 없는 게 아니라 남사친도 없다. 그래도 이런 조건을 신이 준다면 넌 수락하겠냐 물어보면 퍼센트가 적어도 30% 이상은 수락을 해요. 여자의 최소 30%. 아무리 적어도 최소 30%는 남자 같은 거 없어도 나 이런 인생 살 수 있다면 나 이거 수락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이 개인주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사회생활에서 잘하는 것과 뭔가 이게 잘 접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뭔가 사람, 대화, 만남, 관계 이런데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부분이 뭔가 비효율적이고 아깝다고 느끼는 나름의 속물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 제가요 뭐 시선이 뭐 불안하고요. 제가 뭐 말을 잘 못하고요. 낯을 가리고요. 뭔가 제가 상처를 잘 받고요. 뭐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런 심리적인 무슨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대인관계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고치면 제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사람을 졸라게 좋아하고 대화도 좋아하고 만남도 좋아하고 관계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대인관계에 돈, 시간, 감정, 체력을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전 남에게 행복 주고 싶은 그런 이타적인 사람인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대인관계적 정체성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는 왜 대인관계가 잘 안 될까? 그거를 다른 어떤 성격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 뭐 매력적인 문제, 능력적인 문제에서 너무 찾지 말고 욕망적인 부분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신이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요인의 상당수 이유가 어디 있다? 나는 내 개인주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돈, 축의 4가지 돈, 시간, 감정, 체력 이걸 빼서 대인관계에 쓰는 게 좀 아깝다. 캐냐님 어서 오세요. 이해하셨어요? 대인관계를 어느 정도 하려면 나 혼자 사는 개인주의 생활을 즐겁게 지내는 데 필요한
돈, 시간, 감정, 체력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4개, 이 축의 에너지를 여기다 좀 써야 돼. 이해하셨죠? 근데 나 그러면 퇴근 이후에 집에 바로 가서 쉬고 나 좋아하는 거 막 맛있는 거 집 앞에 맛있는 곱창 그렇게 푸드트럭 있는데 거기서 푸드트럭에서 곱창 야채 곱창 사갖고 집에 가서 내가 요즘 좋아하는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혼자 혼맥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종아리 마사지기도 사놨는데 집에서 이러면서 쉬고 싶은데 그러면 직장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퇴근 이후에 회식에 껴갖고 어울려서 노땅들 얘기 들어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적 투자 부분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주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대인관계를 얼추 좀 잘하고 싶다. 특히 사회생활의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상한 성격 타령 그만 좀 하고 에너지 투자의 효용성을 좀 따져야 된다. 에너지 투자의 효용성, 즉 대인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 돈, 시간, 감정, 체력이라는 에너지가 가성비가 높고 그다지 많이 투자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해야지만 사회생활의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현대사회의 문명의 이기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SNS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오히려 일반 상식과 달리 더 SNS를 적극 활용하셔야 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 그리고 자기 정보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신 라포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워낙 요즘은 대중 심리학 서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포는 경계심, 낯설음에 반대되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밀함, 익숙함, 이런 어떤 관계적 감정, 그런 관계적 감정이 쌓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학교, 직장, 모임 이런 데서 사회생활의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학교, 직장,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라포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심 생기고 낯설은 부분들이 라포가 점점 더 쌓이면서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적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개인적 정보입니다. 이 서로의 개인적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그래서 길거리 헌팅 이거를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길거리 헌팅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 모르면서 자꾸 무슨 매력 타령 자꾸 이런 이상한 매력 타령을 자꾸 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이 남자인데 제가 이 법칙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이 남자인데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는 지하철이 있는 어떤 지하상가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어떤 이렇게 이쁘장한 어떤 여자분을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가서 헌팅을 해갖고 보통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번을 따려고 이렇게 좀 호감이 있다 전화번호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거절을 당했어요. 나가리 끄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저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친구의 기준에 좀 미흡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가 매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좀 수준이 떨어지나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 근데 제가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식의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 자기가 훨씬 더 멋진 남자가 돼야 어떤 그 여자친구한테 또는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말을 걸었을 때 이렇게 헌팅 같은 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렇게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때 퇴짜를 맞으면 그냥 가지 말고, 만약에 이 여자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친 있어요 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받아들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여자, 자기를 좀 전에 거절한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잘난 남자들을 만나느냐, 얼마나 잘난 남자를 만나길래 나 정도는 자기 수준이 안 되니까 꺼져라 이렇게 거절을 했냐, 그거 꼭 제가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주 높은 확률로, 만약에 당신이 그 여자를 보면서 저렇게 이쁜 여자니까 저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는 뭐 키도 이렇고 얼굴도 이렇고 뭐 차도 이렇고 뭐 대단히 이렇게 멋있는 남자겠지라고 생각한 그 기준에서 최소 30%, 최소 40%를 깎아 내린 다음에 바라보면 딱 맞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신 정도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잘나고 멋진 남자를 사귀고 있고 나는 그런 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여자들의 말을 액면가 그대로 믿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 여자 오빠 왔어 라고 만나고 팔짱 끼고 데이트하러 가는 그 실제 남친을 보면 당신이 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헐. 왜냐하면 대부분 다 흔남이에요. 진짜 웬만큼 잘나도 웬만하면 흔남이고요. 가끔 헐 수준의 남자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졌다고 남자를 남친이라고 만나면서 좀 전에 나를 지금 퇴짜 놓은 거야? 나 얼탱이가 없네. 아니 지금 저런 남자 만나면서 지금 나를 지금 퇴짜를 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안에 심리학적 법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정보를 제공해서 그걸 알고 있냐 모르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남자라고 해도 아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약간의 상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는 것과 전혀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리고 예측 불가, 통제 불가한 이렇게 길거리 헌팅과 같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대시받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매칭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지금 청교왕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또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서, 이 차이를 메꾸려면 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상태로 최소한 30%, 40% 이상 더 잘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애초부터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뢰도 차이 때문에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퇴짜를 맞았다기보다는 당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가 안 쌓여서 라포 형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포 형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라포 형성은 주로 어떤 형태로 쌓인다? 상대 관련한 정보가 쌓이는,
상대 관련한 정보가 쌓이는 형태로 주로 라포가 쌓이는 거예요. 헌팅은 존잘이어도 무섭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랬기 때문에 이 라포 형성, 자기 어떤 서로에 대한 정보를 건네고 서로 아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놓고 보면 개인주의 그리고 사회생활 이 두 가지가 잘 접목이 안 되는 이유가 드디어 들여다 보이죠. 근데 맨날 그놈의 성격 타령, 매력 타령 이걸 이해 못한 채로 허구한 날 성격 타령, 매력 타령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물론 뭐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거를 뚫을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가 사회성이다? 요즘 뭐 사회성 없는 외향성, 사회성 없는 내향성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사회성 얘기하면 항상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요즘 네티즌들이 그런 말이 뭐가 사회성이다? 얼굴이 사회성이다. 얼굴이 사회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보검 정도 생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웃어. 사람들이 그냥 막 웃어.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뭘 안 해도 막 웃고 막 성격이 좋다 그래. 이렇게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재밌다 그러고 당신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밌대. 그리고 성격이 좋대. 그리고 사회성이 괜찮대. 그쵸. 한국 제1의 개그맨 차은우. 얼굴이 사회성. 그래서 당신이 성격 타령하고 매력 타령할 거면 진짜 뭐 차은우, 뭐 박보검 막 이런 수준 되던가. 그럼 내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게 사회성이지. 그래서 유명한 짤들 있잖아.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옆에서 웃고 재밌다 그러고 막.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잘생긴 존잘 같은 얼굴이 사회성일 수 있지만 그 숨만 쉬어도 까르르 그런 레벨이 아닌 우리들은 어설픈 성격 타령. 여기서 더 뭐 성격이 어떠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성격을 좀 개선을 하면 이보세요. 여기서 성격을 좀 개선을 하고 여기서 매력을 좀 개선하고 그러면 무슨 놈의 사회생활이 있고 더 되겠냐고. 뭘 그렇게 많이 기대해. 그러니까 뭐 성격을 어쩌고 매력을 어쩌고 할 거면 그냥 좀 진짜 막 차은우처럼 생기든가 막. 그래서 그놈의 성격 타령 이게 별로 가성비가 없다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매력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성 없는 외향성, 사회성 없는 내향성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성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얘기한 이 사회성 없다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성이 이게 아니라고. 아유 성격이 안 좋다. 아유, 매력이 없다. 그래서 사회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겠냐고. 이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생긴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격 타령, 매력 타령 하느니 차라리 이런 식의 차라리 라포를 제대로 쌓는 게 맞다 그러죠.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관련한 서로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쌓아서 라포를 형성하려면 뭐가 들어요? 뭐가 들어? 이게 든단 말이야. 왜 이걸 생각을 못 하냐고요. 요즘 누가 공원 벤치나 놀이터에서 데이트를 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것도 뭐야? 이렇게 생겨야 그런 데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생겨야 놀이터, 공원 이런 데서 데이트가 가능한 거라고요. 그냥 얼굴이 유원주고, 얼굴이 스타벅스고, 얼굴이 빕스고, 얼굴이 오마카세고, 이런 사람들이나 놀이터 가서 데이트하고 공원 가서 데이트하는 거지. 우리들은 상대하고 라포를 쌓으려고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뭘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되잖아, 대화. 응? 그렇죠?
상대 관련한 정보를 무슨 하는 순간 무슨 하는 순간 무슨 엑스맨처럼 이렇게 상대 서로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빨을 까야 될 거 아니야, 대화를. 근데 맨입으로 이빨 까냐고.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디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디저트 케이크라도 하나 시키고 밥이라도 한 끈 먹고 맥주라도 한 잔 먹고 뭔가 할 때 돈 들 거 아니야. 그 돈만 들어? 거기다 또 시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석줄로 요약해 주세요. 이럴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상대방에서 아는데 무슨 파일 주세요. 그래고 어떤 분이신지 잘 정리하고 저한테 메일로 쏴주세요. 이럴 건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면접 보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에서 알고 싶으니까 자소서 써서 보내세요. 이럴 거 아니니까. 결국은 돈 들여갖고 어디 가갖고 시간 들여서 졸라게 이빨 까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다 감정 쓰고 체력 쓰고 이걸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겨우 상대 특정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한 사람 그리고 겨우 아주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이 맞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 서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라포가 쌓이고 그게 관계가 돼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선 당연히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게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다 돈, 시간, 감정, 체력이라는 상묘하게 에너지 4개, 축의 에너지가 다 필요하고 이렇게 다 투자해서 퇴근 시간 이후 자유시간 다 쓰고 주말 시간 다 쓰고 허건나 어울려 다니고 허건나 대화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해도 겨우 한두 사람 위주로 조금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개인주의 생활은 언제 하냐고. 아니 그렇게 사람들하고 다니고 다 다니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언제 키우냐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헛건나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싸돌아다니고 이거 하면 개인주의 생활은 언제 하냐고요. 시간이 없잖아.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개인주의 생활을 살면서 이런 어떤 대화, 만남, 함께 관계하고 돈, 시간, 감정, 체력을 투자해야 겨우 정보가 라포로 쌓인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격을 개선하고 매력을 자기가 좀 더 가지면 개인주의 생활도 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판타지적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보면 제가 상묘학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자, 이렇게 관계 맺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이 뭐냐면 상묘학 활동은 막 한 3년 5년 했어. 어떤 학인이 있는데 상묘학을 정식으로 수강하는 수강학인으로 상묘학 활동을 3년 5년 정도 했는데 근데 3년 5년 정도 한 것 치고는 관계 실력의 발전이 더디어. 생각만큼 그렇게 관계가 더 발전을 잘 많이 못했어. 왜 그러지 하고 그 사람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렇죠. 스승인 나도 그 녀석을 잘 몰라. 아는 게 없어. 그 녀석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안아서 관계를 하려는 나름 다가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나 같은 스승도 선생도 그 녀석하고 3년 5년을 함께 했는데 아는 게 없어. 걔가 요즘 뭐 하는지도 잘 몰라.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정보 제공을 전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의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아니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정보를 전혀 제공을 안 해.
꽁꽁 싸매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초능력을 쓰거나 흥신소에 따로 의뢰하고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왜 그걸 안 하니 물어보면 자기는 뭐 성격적으로 뭐 자기는 좀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고 낯을 가리고 뭐 조금 상처에 민감하고 뭐 부담스럽고 이래서 관계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핵심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안 하고 있고 대인관계를 잘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는 대인관계 잘 못해. 사회생활 잘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깔끔하게 이런 사람이에요. 개인주의자인 거예요. 사회생활 잘 못하고 대인관계 잘 못하는데 개인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잘 따져보세요.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 안 하고 사회생활에서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개인주의자가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을 보셨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결국 나는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개인주의자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격을 개선하고 매력을 덧붙이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 이제부터 개인주의자 생활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불가능하다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성향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 넷플릭스 누가 같이 봐요? 누가 유튜브 같이 봅니까? 예? 누가 폰을 남하고 같이 봐요? 다 혼자 보잖아요. 다 혼자서 사는 즐거운 문화 상품을 제공하는 게 지금 현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성향적으로도 개인주의자인데다가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기 나이만큼 30년 동안 개인주의자로 살아왔는데 저 그러면 사회생활 잘하려면 더 이제 개인주의자로 살지 말고 저 이걸 바꿔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바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 30년간 개인주의로 살았고 30년간 개인주의로 살았고 성향도 개인주의고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를 부추기는데 이제 와서 이게 되겠냐고요. 개인주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가 사실 이쁘게 포장될 뿐이지 어쨌든 자기중심적 생활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생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면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그러면 이기주의적 삶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 자기 개인 중심으로 사냐? 관계 중심으로 사냐? 보면 거기선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살던 사람이 30년간 성향적으로 시대가 이런데 갑자기 이타적인 사람이 돼서 관계 중심적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꼰대처럼 그러니까 사람 만남 대화를 중시하면서 이타적으로 살고 관계 중심으로 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해요. 근데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르면서 나는 대인관계 잘하고 싶어요. 사회생활 잘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이죠. 실컷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자기 개인주의 성향을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건 실컷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고 살 쭉쭉 빼고 싶어요.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이걸 이해를 해서 결국 내가 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습성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구나. 근데 이걸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개인주의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내가 결국 에너지 투자의 효율성을 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내가 여태까지 사회생활을 못한 건 다른 사람하고 자기 정보를 제공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화, 만남, 어울림을 해야 돼.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가 들어? 돈, 시간, 감정, 체력이 들어. 근데 퇴근 이후 약간의 자유시간, 그다음에 주말 때 겨우 좀 쉬고 놀러 가는 거, 자기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것들에서 이걸 다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대화하고 만나고 어울리고 라포를 형성하고 관계 맺어서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생활 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개인주의자로서 살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무슨 더 멋있어지고 매력을 형성하고 성격을 개선하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조금 투자해서 충분한 사회생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에너지 투자의 가성비, 에너지 투자의 가성비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투자가 적어야 한다. 적으려면 가장 현실적인 건 방향성적 유리함을 가져야 된다. 즉, 나는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 사회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과 사회는 나한테 접속이 좀 힘든 방식. 위에 건 가능하지만 아래 건 불가능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러블리데이님 어서 오세요. 이기적이긴 하지만 내가 원할 때 주로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탁탁 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땐 다른 사람과 사회가 나한테 접근 오기 어려운, 이렇게 나 위주로 방향성이 잡혀있는 이런 방향성이 유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1대1 접촉의 방식이 아니라 1대 다 접촉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격 타령, 매력 타령하는 대신 그런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을 환경에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건 그래서 그냥 자판 연습, 신규 폰 매뉴얼 숙지, 이런 거에 가까운 거. 전혀 성격하고 매력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위에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적 에너지 방식을 자기 관계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걸 습관화하면 되게 익숙하게 별 노력 없이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더 기계적으로 탁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자판 연습할 땐 독수리 탑법 한두 손가락 갖고 독수리 탑법 했지만, 지금은 5손가락으로 10손가락으로 탁 치고 신경 안 써도 피곤하다 느낌도 없이 얼마든지 빠르게 자판 치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 폰 사면 조금 헷갈리지만 이래저래 새로운 기능을 살피시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익숙하게 다 쓰시잖아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신개념적 현대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접근해야지, 전통적인 개념으로 그놈의 얼어 죽을 맨날 성격 타령, 매력 타령을 갖고 있으면 이게 결국 개인주의, 사회생활 이 양 두 개가 접촉이 이 호환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에너지 투자의 가성비가 적어서, 그래서 자기가 안 하고 있다는 이 본질을 까먹게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넘어가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멘탈 바사삭 쿠쿠다스 멘탈이신 분들이 멘탈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냐, 멘탈 플랭크 훈련법, 그거 2부에서 배워봅시다. 자, 그럼 2부에서 만나요.